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중국세법 차태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의 회수 쪽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당하고 이자를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제가 뭐 부탁드렸었어요? 한중조세협약 출력해갖고 화장실에 걸어오느라 하신 분, 그대로 하신 분한테는 많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단언하는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계속 이 모양 이대로 갈 겁니다. 예, 무섭죠? 예,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꼭 출력해갖고 화장실에 걸어 두시고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기라고 했어요. 읽어보기라. 읽어보신 분은 나중에 충분히 필요할 때 찾아보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거예요. 예, 71페이지 기술 사용료 보도록 할게요. 예, 기술 사용료, 우리 한국말로 기술 사용료라고 많이 안 하고 보통 더 뭐라고도 많이 해요? 로열티죠, 로열티. 예. 그래서 중국 자회사에서 한국 본사로 로열티를 송금할 때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설명드릴게요. 이 파트 오면 항상 제가 또 가슴이 아픈 간증을 할 일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종교 이야기 아니에요. 종교 이야기 아니고 제가 겪었던 거 설명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중국에서 납부하는 조세, 그 간증은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기대하셨는데 미안해요. 네, 로열티. 예, 지금 여기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중국으로 비무역대금을 송금할 때, 무역대금은 법인세나 증치세 신경 안 써도 되죠. 물건값만 보내는 게 맞는데, 비무역대금, 용역료라든지 비무역대금, 배당, 이자, 지금 있는 로열티 등을 송금할 때 두 가지 세금을 신경 쓰시라고 기억하셨죠? 첫 번째 뭐였어요? 법인세. 두 번째는 거래세, 증치세, 부가세를 신경 써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로열티 보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원세금, 기업소득세. 보시면 한중조세협약 12조가 무슨 내용이에요? 사용료 수익.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냥 특별한 내용 없이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사용료가 뭐다라고 지금 박스, 첫 번째 박스, 우린 지금 72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72페이지에 사용료 수익 박스 3항 보시면, 사용료라 하면 문학작품, 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 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노하우, 상표권, 의장이나 신한 도면 비밀 공식이나 비밀의 공정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학술적 경험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줄줄 읽을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교재를. 지금 줄줄 읽었어요. 예. 왜 읽었겠어요? 중요해서 읽은 거예요. 일단 중요해서 읽었다. 줄줄 읽은 이유가 있다. 예. 그럼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로열티 몇 퍼센트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를 10%. 예,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이 법인세 누구 세금이다? 돈 받아가는 한국 거 세금을 띄어서 내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대로 10% 세금 내고 날린다, 안 날린다? 안 날리고 귀납부세, 외국납부세 공제를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 차감해서 납부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10%예요. 10%. 동그라미 2번. 기타 조세, 증치세와 부가세. 이건 거래죠. 예, 로열티가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본사의 상표권, 아니면 금방 여기 있던 거 줄줄줄 읽은 거 있잖아요. 예, 로고라든지, 예, 그러한, 아니면 뭐 특허권 등을 우리 제품에 적용해서 생산했다면 특허권 사용료를 보내는 게 그게 로열티잖아요. 당연히 거래예요, 아니에요? 거래죠. 내가 그 특허권 도면을 보고 이해해서 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다면 그에 대한 가치를
대가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로열티라는 거죠. 거래니까 뭘 내야 돼요? 부가치세, 증치세 납부해야 되죠. 예, 그래서 현대 증치세, 우리 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 여기 보면 현대 서비스업에 대해서 대부분 컨설팅 이쪽 지적 노하우 뭐 이런 거 기억나셨어요? 찾아가면 있어요. 예, 지금 갑자기 수업 들어오신 분은 이해 안 나겠지만 저 앞에 가시면 제가 열심히 강의했던 거 있으시니까 가서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세율이 몇 %다? 73페이지 메뉴에 가시면 몇 %? 6%. 당연히 예, 지금 용역에 대한 증시세 세율 6%로 납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뭐가 또 따라 붙는다? 예, 지방세, 잡세 12%가 따라 붙는다. 예, 12%왜 붙는다? 세무서에 직접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예, 다시요. 여러분 다시 고개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자에 대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중국법인이에요. 여러분이 한국 본사예요. 제가 로얄티를 드려요. 로얄티를 내요. 왜 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내가 상표권을 받아온 거죠. 사용권이라든지 특허권 사온 거죠. 소유권 이야기 아니라 사용할 권리를 사온 거죠. 사용권, 라이센스를 사온 거잖아요. 1년이면 2년 동안 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거죠. 매입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6% 내는 건 누구 거예요? 내가 빵 사올 때 1,000원, 100원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 100원 더 주고 사온 건 내 세금이죠. 왜? 내가 1,500원에서 팔 때 공제하고 50원만 내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로얄티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원 로얄티를 낸다 한다면 중국 법인 주머니에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60만 원, 정확히 말하면 1,067만 2천 원 있어야 되는데 잡세 있으니까 그거 무시하고 예, 1,060만 원 있어야 되죠? 예, 그 60만 원은 누구 거다? 중국법인 거예요? 한국 거예요? 중국법인이 내고 공제 받는 거죠? 부가세 자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많은 경우에 이 로열티 거래를 할 때 한국 회사하고 중국 회사하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한국 회사는 모 회사가 아니고 한국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중국 회사한테 내 기술을 이전을 해주는 경우예요. 기술을 이전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가요. 네,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1,000만 원 썼으면 중국 회사들이 솔직히 많이 속여요. 이 6%를 자기가 내고 자기가 공제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니까 이게 너 때문에 나가는 세금이니까 1,000만 원에서 10% 빼고 900만 원이고 또 60 빼서 너한테 840만 보낼게 라고 하는 경우가 10번 중에 6번, 7번이에요. 사실상 그래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는 10번 이런 로얄티 나가면 중국 회사가 6번은 속입니다. 1,000만 원이 계약 금액 맞지? 그 다음에 10% 세금 냈지? 6% 또 냈어? 너한테 갈 건 얼마밖에 없어? 640밖에 없어. 아니, 840밖에 없어. 라고 해서 840만 보내는 경우가 10번 중이면 10개 중에 6번, 7번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900만 원 딱 맞춰 보내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드물어요.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계약돼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900은 받아와야 돼요. 1,000만 원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라면 모든 세금은 네가 부담한다라고 한 줄 썼으면 여러분 1,000만 원 다 받아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썼으면 최소한 여러분 900을 받아가셔야 되는 거고 840 받아가는 경우는 영화 사기당한 경우예요. 지금 그걸 제가 막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네, 이 100만 원, 그러니까 10% 누구 거냐, 6% 누구 거냐는 이야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세부담이 누가 하는 거냐. 1,000만 원 로열티 받아가는 여러분이 6% 부담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내는 거다? 중국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내고 자기가 공제 받는 거예요. 빵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용역 올게요. 예, 여러분 로얄티는요 이미 만들어지는 설계도라든지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컨설팅 용역, 인적 용역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뭐 경영 관리 컨설팅일 수도 있는데 기술 개발 컨설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을 갖다가 너를 위해서 같이 개발해 줄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뭐 ERP 같은 걸 갖다가 중국 법인이 쓰게 하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아가는 건 로얄티겠죠. 그런데 한국 본사가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국을 위해서 같이 와서 개발해 줄게. 중국을 위해서 개발을 해 줄게라고 한다면,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로얄티는 그 ERP, 로얄티. 금방 봤던 로얄티. 사용료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한국 본사 건데, 그걸 쓸 수 있게 아이디 하나 만들어 주고 중법이고 쓰라고 하는 게 사용료죠. 로얄티죠. 그 다음에 특허권도 마찬가지죠. 누가 특허권 갖고 있어요? 특허권자는 누구예요? 한국 본사죠. 근데 그거에 대한 도면을 주고 기술을 알려주고 사용료를 받아가는 거죠. 특허권 소유권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한국이죠. 그런데 이 인적 용역은 뭡니까? 한국 회사에서 중국 자회사의 ERP를 개발을 와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든 아니면 한국에서 하든 간에 너를 위해서 개발을 해줄게. 그러면 이 ERP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중국 자회사 거예요? 한국 본사 거예요? 중국 자회사 거죠. 그래서 이 과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거로 가면은 무조건 로얄티로 가요. 소유권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유권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한국 본사에 있다 싶으면 이거는 로얄티죠. 근데 이 소유권이 중국 자회사에 있다 그러면 이걸 널 위해서 개발한 거죠. 그럼 이건 뭘로 돼요? 인적 용역으로 가요. 컨설팅 이걸로 간다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로얄티하고 이 인적 용역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칼끝의 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그 칼끝 판단 여부가 뭐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 누구 거냐 라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똑같이 프로그램을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중국 법인이 ERP를 써요. 쓸 수 있어. 근데 하나는 소유권이 한국에 있으면 이거는 로얄티인 거고, 중국 소유권 자체가 중국에 있으면 이건 한국이 와서 일을 해주고 간 것 뿐이죠. 소유권은 중국 거라서 컨설팅 용역, 인적 용역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적 용역일 때 세금 내는 것 역시 두 가지 판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법인세, 기업소득세, 동그라미 1번. 예, 보는데 아차 보니까 1번 기업세 보니까 또 아래가 뭐가 있어요? A가 있죠. 여태껏 이런 일 없었었죠. 예, 뒤에 보니까 또 B가 있어요. 예, 기업소득세에서 A, B 나눈 거 지금 처음이죠. 예, 처음이에요. A, B에 뭐니요? 또 뭐까지 있어? C. 예, C는 하여튼 뭐 봅시다. 하여튼 복잡해.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면 인컴텍스, 법인세 이외에 뭐가 있어요? 증치세. 지금 상황 이해되시겠죠? 심각해요, 심각해. 그래서 컨설팅 보시면 기업소득세 A에서 줄치세요. 6개월 이상이며 A에서 줄치시라고 6개월 이상이며 됐고요. B 가서서 6개월 이내이며 예, 6개월에 안 될 때라는 경우에요. 예, C는 가시면 각각의 경우니까 A, B 각각의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C는 특별한 건 없고 예, A가 뭐예요? 6개월 초과할 때 B는 예, 6개월이 안 될 때라는 이야기죠.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용역이잖아. 여러분, 아까 봤던 로얄티는 그날부터 사용권 넘겨주면 되죠. 프로그램 파일 쏴주면 되죠. 그날로 아이디 개통해주면 되죠. 쓸 수 있죠. 그날부터가 사용기간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컨설팅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개발 기간이 6개월이 넘느냐 안 느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을 때는 6개월 예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로얄티에 대해서는. 없어요. 로얄티 사용기간이 6개월, SAP, ERP 사용기간이 6개월을 넘느냐 안 넘느냐 앞에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로얄티로 갈 때는. 사용할 때 없었죠. 하루만 ERP를 써도 무조건 10% 세금 내는 거예요. 10년 해도 세율은 똑같이 10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6개월 넘고 안 넘고에 따라서. 근데 왜 6개월이 나왔냐? 6개월이 나왔냐?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들었다면 화장실에 가셔서 교재 좀 갖고 와 보세요. 무슨 교재요? 한중 조세 협약 갖고 와 보시면, 예.
여러분이 갖고 왔다고 믿고 예. 5조에 보시면 예, 여러분 5조 열어보세요. 예, 5조 열어보시면 예, 파일 다운 받으신 분 그냥 파일로 보셔도 돼요. 그냥 내가 양보할게. 예, 컴퓨터로 파일 다운 받으신 분 보시면 예, 파일 열으셔도 돼요. 5조에 보면 고정사업장 이야기가 있어요. 예, 이러한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본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찾으셨어요? PC 한번 열어보실래요? PC라도. 예, 5조. 예, 꼭 보셔야 돼요. 한림교대협약 보셔야 돼. 좋은 책이에요. 좋은 자료예요. 예, 그래서 고정사업장 거기 보면 숫자 무슨 숫자 있어요? 6개월이죠? 6월 6개월. 1년 중 12개월 중 6개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사업장은 5조에 보시면 이러한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5조의 3항이에요. 보시면 고정사업장은 건축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 이상의 장소나 공사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6개월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일반체육관 피공익 또는 이런 종사자를 통한 용역을 포함하되 그 활동이 동일한 사업 또는 연관된 사업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총 6개월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존속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사 현장이 있거나 아니면 자문을 하는데 나는 가는 공사 현장 이야기죠. 나는 공사 현장이 아니고도 자문을 할 때도 뭐라고요? 계약 기간이 몇 개월 이상? 6개월을 초과한다면. 그러니까 고정사업장 공사를 할 때는 공사 현장이 몇 개월 이상 되면 6개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자문 용역이 계약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면 6개월이면 뭐가 된 걸로 본다? 고정사업장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여러분, 고정사업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고정사업장. 사업장이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걸로.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고정사업장이 있는 걸로 본다면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 엔터티가 있는 걸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고정사업장. 그럼 여러분, 한국 본사에서 중국 자회사한테 ERP를 개발해주러 사람들이 몇 명이 갔어요. 공사는 아니죠. 근데 계약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뭐라고 본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걸로 보겠다. 하나의 사업장, 회사가 있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한국에서 중국에 만든 회사가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한국에서 자회사 또 하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지금 사실상 실제로는 안 만들었죠. 원래 있는 자회사에 ERP를 개발해주기 위해서 6개월, 7개월째 있는 것 뿐이죠. 이 ERP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는데 6개월이 넘어가면 뭘로 보겠다? 회사를 하나 더 만드는 걸로 보겠다. ERP를 개발해주는 회사를 만드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의 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 회사가 번 돈은 이 회사는 지금 중국 내에 있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한국에 있는 회사입니까? ERP를 개발하러 온 회사는 중국 내에 있는 회사예요? 한국에 있는 회사예요? 중국 내에 있는 회사죠? 아, 왜 그래? 건설 현장도 중국 내에 있는 건설 현장이 보고 계약이 6개월 넘어가면 중국 내에 있는 회사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임의로 만들어진 회사를 임의 회사라고 할게요. 원래 있는 중국 자회사로 말하고 한국 회사는 본사, 이 고정사업장은 임의 회사. 고정사업장 임의 회사는 중국 회사가 돼버린 거죠. 비록 뭐 간판 달고 사무실도 없지만 하나의 고정사업장 회사, 임의 회사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 고정사업장 임의 회사에 대한 과세권은 중국 정부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중국 정부에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이 넘어서 고정사업장이 형성된 걸로 보겠다면 중국 정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게 고정사업장 개념이에요. 이 고정사업장 개념은 여러분, 중국 정부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친중파 아닌데, 예,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나 조세협약 마찬가지예요. 6개월이 넘어가면 고정사업장이 성립이 되고, 그럼 그거는 그 나라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게 돼버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A 다시 앞에 와볼게요. A 다시 오면 6개월 이상이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고정사업장 개념이 성립하고 확인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B로 갈게요. 다시 올게요. 그 뒷페이지 다시 오면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성립을 해요? 안 해요?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여기 와서 일해주고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럼 그 소득 중국 자회사에서 한국 본사로 돈을 쏴주죠. 그럼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권이 중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지금 여러분, 고개 들어봐요. 좀 중요해. 배당 봤어요. 배당 봤을 때는 6개월이고 나발이고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예. 그 다음에 이자일 때 6개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다음에 용역료, 로얄티. 한 달을 빌려 쓰든 두 달을 빌려 쓰든 해야 세금 냈었죠. 근데 지금 용역에 대해서는 어때요? 6개월 미만이라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B 다시 볼게요.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노무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노무 용역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발생 이익에 대한 과세권이 그대로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으므로, 예,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과세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세금 하나도 낼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갈게요. 6개월 이상일 때 A 보시면,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 돼서 용역의 발생이 중국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는 한중조세협약 5조에 따라서 고정사업장이 성립되는 거 보고, 이에 대한 과세권이, 고정사업장이 성립됐으니까 이건 어느 회사예요? 중국 회사죠? 그러니까 거기 과세권을 누가 행사하겠다? 중국 정부가 행사하겠다. 그래서 세금을 중국에서 과세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개월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되고 6개월이 안 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배당, 이자, 로열티는 6개월 여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예, 로열티 한 달, 두 달만 설계 도면 빌려 쓰더라도 로열티는 무조건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용역에 대해서는 6개월 여부를 따지게 된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다시 A의 두 번째 갈매기 볼게요. A의 두 번째 갈매기. 중국 내에 대표처를 설립한 경우에는 무조건 뭐가 있다? 고정사업장. 한국 본사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걸로 봐서 한 달, 두 달짜리 계약서를 쓰더라도 뭐라고? 무조건 10% 과세를 하게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대표처가 있는 건 이미 여기 사무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연한 이야기 될 거예요. 다시 74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고개 드시고, 이 6개월을 판정하는 걸 지금 설명을 드려요. 계약서를 썼어요. 2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다. 글씨 보이시죠? 2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ERP를 대신 만들어주는 용역계약서를 썼어요. 네. 며칠이에요?
고정사업장 성립해요, 안 해요? 계약기간 2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고정사업장 성립해요, 안 해요? 소주 한 잔 내기. 성립합니다. 왜요? 2월이니까요. 2월 25일도 2월이라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2월도 포함을 월별로 계산. 예, 소주를 이렇게 사주시면 되죠? 예. 카렌다로 세요. 카렌다로 세요. 카렌다로 셉니다. 카렌다로. 2월 한 달이죠? 3, 4, 5, 6, 7. 실제로 하면 이거 5개월도 다 안 차죠. 150일도 안 돼요. 실제로는. 6월이 28일로 끝나버리고, 이거 하루밖에 안 되니까, 예, 6개월 180일은 고생하고, 150일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다? 이거는 카렌다로 생기니까 2, 3, 4, 5, 6, 7 해서 6개월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금 10% 내야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렇게 고치면 어떻게 돼요? 하루 당기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100%다 가져가는 거죠? 예, 미안해요. 멍청하면 돈이 나가요. 멍청하면 돈이 나가요. 똑똑하면 세금 절약돼요. 예. B의 두 번째 깔매기 6개월은 달 개념이 아니에요. 월로 계산한다. 월로 계산한다. 그래서 6개월로 하기 때문에 181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카렌다 수로 셉니다. 카렌다 수로 세요. 예, 근데 여러분 개인 지금 이거는 법인 이야기예요. 회사들 이야기할 때 월 계산할 때. 근데 개인 할 때, 예, 비자들 할 때 30일 몇 일 하는 거 있죠. 그건 뭘로 세요? 시간으로 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카렌다로 세요. 여러분이 상해 국제공항에 밤 10시에 왔어요. 11시 들어왔어요. 예, 11시 들어와서 검사를 받는데, 입국 검사를 받는데 여러분이 비자를 안 갖고 왔어요. 11시에 들어와서, 예, 들어와서 하려는데 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쫓겨나야 되죠? 예, 쫓겨나요? 그럼 들어왔던 비행기 다시 타고 나가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중국에 며칠 체류한 거예요? 이틀 체류한 거예요. 이틀. 하루가 아니고 이틀 체류한 거예요. 예, 그래서 비자, 개인 같은 거 따질 때 시간으로 세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역시 카렌다 점 찍는 거라.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달로 세는 거나, 예, 개인들 날짜 쓸 때 24시간 꽉 채워서 하는 거 아니고 뭐라고? 카렌다 날짜 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중 조세협약 C 보시면 이제 각각의 경우에 예상되는 세율, 예, 실질 세율 볼게요. 적용 세율 0%, 계약 기간이 6개월로 인정돼서 고정사업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법인세 세율을 몇 퍼센트다? 0% 빵. 금방 말씀드렸었죠? 네. 예, 아예 중국에선 과세권이 없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무슨 세법 보고 있어요? 법인세 이야기하는 거죠? 거래세는 별도예요. 예, 지금 법인세 10%를 낼 거냐 말 거냐 그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예. 그 다음에 6개월이 이내일 때는 세율이 빵인 거고 75페이지 위에 가서 보시면 6개월이 넘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는 무조건 10% 아니면 5%에서 정해졌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세율이 무지 다양하게 나와요. 뭐라 보냐면 여기 75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 보시면 업종별로 이윤율이 정해져 있어요. 건설, 설계, 자문 등의 이윤율은 15에서 30%고 예, 일반 컨설팅 자문 이윤율은 30에서 50%고 예. 그렇지만 아무리 작게 이윤율을 추정해도 15%보다 싸게는 못 해주겠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윤율이 이윤율이 30%라면 법인세율이 25%죠. 그러니까 아래 보시면 25%를 곱하면 제일 싼 건 몇 %까지 원천징수 당할 수 있어요? 15% 곱하기 25%하면 3.75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50% 곱하기 25%니까 12.5죠. 근데 지금 딴 거 다 보면 몇 %가 맥시멈이에요, 세율이? 10%죠. 그래서 10%가 끝이에요. 그래서 제일 싸게는 3. 몇 %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세율이, 원천징수 당하는 세율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정리할게요. 일단 법인세 정리할게요. 고정사업장 판단을 해야 돼요. 용역일 때는 한국에서 와서 중국에 와서 일을 해줄 때 고정사업장을 판단하는데 기간이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6개월 미만이라면 고정사업장 성립 안 하죠. 과세권이 중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6개월이 초과가 되면 과세권이 중국에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6개월 아닐 때는 세금 아예 빵 %예요. 네, 빵 %인데 6개월 넘게 쓰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10%보다 작게 6개월 초과하면 세금 내야 된다는 거죠. 네, 6개월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업종마다 다르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ERP를 한다라고 할 때 계약서를 잘 쓰면 지금 잘못 쓰면 이윤율 어디로 가겠어요? 30에서 50%로 들어가겠죠. 예, 그냥 애매하게 쓰면 높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설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산 설계라든지 그쪽으로 하면 맥시멈 30% 곱하기 25%니까 7%만 세금 낼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 용역계약서는 함부로 쓰실 일이 아니에요. 예, 용역계약서 함부로 쓰실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게 어떤 계약서냐면 한국 본사에서 중국에다가 관리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고 이 계약서는 from 1월 1일부터 to 12월 31일까지 하고 연간 1억으로 한다. 그리고 특별한 건 없으면 계속 갱신된다. 아무 생각 없이 장문 안 받고 쓴 계약서예요. 뭐라고요?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하고 연간 1억이고 매년 계약은 갱신한다. 또라이죠. 이게 계약서 쓰면 돼야 안 돼요? 바보죠, 바보. 예, 그냥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예, 매년 봄마다 갱신한다. 아니면 이거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또 체결하면 되죠? 2020년, 2021년. 세금 내요, 안 내요? 법인세 10%? 안 내죠?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내죠? 근데 원래 있었던 대로 하면 세금 다 토해내야 되죠? 예,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해요. 예, 제발 저한테 좀 찾아오시면 제가 계약서 고쳐드리고 차익 남는 거 좀 나눠 먹자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인컴택스에 대해서 10%, 맥시멈 10%를 내는데 언제만 낸다? 6개월 넘어갈 때. 그러니까 계약서는 무조건, 용역계약서는 6개월 미만으로 때려 써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증치세 볼게요. 이건 거래죠? 제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컨설팅 자문해주는 거잖아요. 와서 일해주는 것도. 그래서 몇 % 세금 내야 된다? 박스 밑에 보시면 6% 세율로 납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잡세도 내야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한국에서 납부하는 거, 예, 이 1억 갖고 가면 한국에는 얼마밖에, 보세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했으면 한국에 얼마 들어가요? 1억 들어가죠? 중국법인 얼마 있어야 돼요? 1억 600 있어야 되죠? 1억 600 있는데 600만 원 내가 내고 공제돼요, 안 돼요? 공제되는 거죠. 아까 금융 이자만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매년 갱신 이렇게 썼어. 삽질했죠? 이러면 한국에 얼마 들어가요? 9천밖에 안 들어가죠? 난 얼마 있어야 되고? 1억 600만 원 있어야 되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용역료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 아름다운 간증 이야기는, 지금 시간상 다음번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로얄티와 용역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